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침 경기죠. 파흐타코르 대 이제 알파이아. 자, 우선 이제 파흐타코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알파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약간 몇몇 주전 선수들의 결장 의심이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금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파흐타코르 같은 경우에는 승점 7점으로 지금 2위, 그리고 이제 알파이아 같은 경우에는 승점 6점으로 지금 3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양 팀의 순위가 뒤바뀐 채 이제 조별리그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알파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리 외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라인을 올려서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파흐타코르 역시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알파이아의 그런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흐타코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신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기동성이 좀 굉장히 좋은 팀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기동성을 잘 살려서 좋은 공격 전개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A와 이제 2조 사이에서 이제 2위 팀 중에는 이제 상위 세 팀이 이제 16강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두 팀은 경기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페르세폴리스 경기 결과에 따라 진출 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경우의 수를 좀 적어드리면, 일단 파흐타코르가 이번 경기 만약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세폴리스가 지거나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 이제 파흐타코르가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게 좀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알파이아가 이제 승리를 하고, 아리아 하트 수아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리아님 반갑습니다. 네, 수아님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알파이아가 이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세폴리스가 만약에 진다고 하면 이제 알파이아가 아리아 지금 하트 수아님 16강에 별풍선 진출하게 30개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표 부탁드려요. 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아님. 네, 바로 지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수아님.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제 뭐 파흐타코르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페르세폴리스가 이제 지거나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은 이제 16강에 파흐타코르가 이제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알파이아가 승리하고 이제 페르세폴리스가 지게 되면은 알파이아가 16강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네요. 네, 아이고 네, 들어가십시오 이제 수아님.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지금 파흐타코르가 홈 2점도 있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면은 좀 더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직전 맞대결에서 알파이아 상대로 이제 2대0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전력에서도 솔직히 알파이아에 비해 어느 정도 좀 열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지금 파흐타코르의 1.3대 승 배당은 크게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배당 대비 알파이아 좀 프랜승 도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회색돼지님 구독 4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회색돼지님 구독 4개월 감사드립니다. 네, 그쵸. 물론 뭐 이제 이 경기가 무승부가 나오게 되면은 양 팀 다 좀 자멸하게 되는 그런 경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과로 승패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파흐타코르의 그런 1.3 배당보다는 배당 대비 알파이아 좀 프랜승 도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알파이아 프랜승. 안 그러면 어노바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그쵸? 왜냐면 굉장히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2.5 기준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파흐타코르와 이제 알파이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세폴리스 대 이제 알두하이. 우선 이제 페르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알도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핵심 선수들의 결장이 많습니다. 일단 쿠티뉴, 디알로, 그리고 이제 세메두 등 주요 선수들의 지금 결장이 많은 편.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페르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기면 지금 자력으로 16강 진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알도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그쵸? 왜냐면 이제 알도알 같은 경우에는 이겨도 어차피 3이기 때문에 이미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기부여 면에서는 페르세폴리스가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게다가 이제 알도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리그 경기가 있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좀 수비가 괜찮고, 그쵸. 그리고 이제 알도알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 위주로 만약 나서게 되면 공격 전개가 약간 다소 좀 투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근데 확실히 좀 주전 라인업을 기용했을 때보다는 공격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알도 하일이다 보니까 공격에서는 페르세폴리스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렸고, 일단 뭐 이제 알도하일은 지금 뎁스도 많이 얇아졌고, 그리고 동기부여도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페르세폴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페르세폴리스가 좀 더 이길 만한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페르세폴리스 승. 네.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언더 볼게요. 네. 언더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알도하일의 그 약간 라인업 변수 및 그리고 공격력까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좀 언더 쪽이 좀 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두 팀 다 수비도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페르세폴리스와 이제 알도알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이스티클롤 대 이제 알 나스르. 자, 우선 이제 이스티클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알 나스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일단 지금 알 나스르 같은 경우에는 텔레스와 브로조비치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호날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휴식 차원에서 결장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알 나스르도 이미 지금 1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그다지 뭐 주전 라인업을 내세울 그런 경기가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주전들 관리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이스티클롤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꼴찌로 이제 이번 경기 이기면 3위로 올라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탈락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알 나스르 역시 1위가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의미 없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양 팀한테 있어서 크게 좀 중요하지 않은 경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알나스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날두를 포함해서 이제 마네와 포파나 등 이제 핵심 선수들을 좀 선발로 내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스티클롤 역시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을 좀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도 알 나스르가 이제 3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이스티클롤과의 이제 체급차를 많이 보여줬고, 약간 좀 이번 경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주전 선수들을 좀 섞어서 낸다고 하면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알 나스르의 이런 마인승을 보기는 굉장히 좀 라인업 변수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좀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나스르 사이드를 보긴 하지만 마인승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는 햄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알나스르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챔 3경기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해외 축구 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울버햄튼 대 이제 벌리. 일단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핵심 선수인 네투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의심의 사항입니다. 네, 이 정도 볼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정도가 이제 결장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스날 상대로 2대1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좀 수비에서 불안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직전 경기 이제 아스날 상대로 이제 울버햄튼이 2대1로 패배를 했긴 했지만 2골만 먹힌 게 좀 다행일 정도로 수비가 좀 많이 좋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밸런스도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도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 경기는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원정보다는 비교적 좀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원정보다는 홈에서 수비가 좀 더 안정적인 그 울버햄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연패를 거두다가 직전 경기 세필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긴 연패를 끊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벌리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에서의 이런 좋은 흐름을 이번 경기에서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중요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가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최근 벌리가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진 적이 이제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울버햄튼이 좀 주도권을 가지며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양 팀 다 좀 수비 뒷공간에 그런 좀 잘 뚫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침투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두 팀 다 전반적으로 수비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쵸. 그러면 이제 하지만 지금 울버햄튼에 비해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매 경기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만큼 수비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홈 울버햄튼이 비교적 더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도 지금 벌리보다는 울버햄튼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수 방면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이는 지금 울버햄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고려할 점이, 이제 울버햄튼이 벌리 상대로 좀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상성상 약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연패 흐름을 끄는 벌리기 때문에 이런 흐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자,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도 현재 원정 벌리는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버햄튼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네,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울버햄튼 승. 그리고 이것도 네,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네,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울버햄튼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울버햄튼과 벌리의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 이제 루턴타운 대 이제 아스날. 자, 일단 뭐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고, 이제 그 외에 좀 기존 전력들의 결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특히 지금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결장자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좀 라인업적으로 좀 수비에서의 이런 전력 누수가 심한 그런 루턴타운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우선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브랜트포드 상대로 3대1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원정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지만 그래도 뭐 최근 홈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비기거나 이제 팰리스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는 등 홈에서는 나름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이제 루턴 타운이 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거랑은 좀 별개로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5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루턴 타운에 비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아스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볼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을 봐요. 그러면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그런 루턴 타운 상대로 충분히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 아스날이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 상대로 좀 중원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빌드업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게임 내에서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롱볼 비중이 자연스럽게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물론 뭐 지금 아스날이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더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비진이 붕괴된 루턴 타운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아스날 사이드, 그리고 요거는 1엔디 기준 마인슨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스날 승, 마인승의 이제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루턴 타운과 이제 아스날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FA컵 2경기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이거는 뭐 이제 독일 FA컵 16강전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메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호펜하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홈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는 리그와 컵 경기 포함 지금 홈에서 4연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홈에서의 상승세가 좋은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보험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원정에서 6연패를 기록 중으로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홈과 달리 이제 원정 경기력은 많이 저조한 그런 볼프스부르크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제 양 팀 같은 경우에는 3주 전에 이제 리그에서 맞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메넨이 이제 홈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볼프스부르크의 측면 수비가 좋지 못했고,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의 압박이 많이 거세다 보니까 후방에서의 그런 볼프스부르크의 빌드업 또한 많이 불안정했죠. 그리고 이제 그 3주전 맞대결 이후로 여전히 지금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나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지난 맞대결과 비슷한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컵 경기다 보니까 지난 리그 경기처럼 양 팀이 주전 라인업을 기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라인업 변수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뭐 현재 지금 양 팀의 홈 원정 경기력 차이가 큰 걸 고려하면은 볼프스부르크 사이드를 지금 보기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면 배당 대비 메넨글라드바흐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메넨글라드바흐 승. 그리고 요거는 3.5 기준은 네, 기준점 대비 언더 볼게요. 일단 아무래도 저 라인업 라인업에 약간 좀 변수가 어느 정도 좀 고려되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좀 함부로 오바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언오바는 요거는 언더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웨넨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FA컵 경기죠. 라치오 대 이제 제노아. 네, 이건 이제 이탈리아 FA컵 16강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현재 지금 주요 공격수인 자카니가 결장 중인 그런 라치오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제노아도 이제 팀 내 핵심 공격수라 볼 수 있는 즉 구드문드손이 이제 결장인 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 팀 다 좀 주요 차포 1명씩 결장 중인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칼리아리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홈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홈에서 수비 밸런스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좀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홈 라치오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는 흐름이 괜찮지만 현재 원정에서는 좀 3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저조한 이런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양 팀의 그런 홈 그 원정에서의 경기력 및 흐름이 좀 다소 좀 상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라치오가 유리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자, 하지만 지금 이제 이게 약간 좀 고려할 만한 상황이,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와 좀 챔스를 병행하면서 거의 뭐 지금 3, 4일 간격으로 줄곧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의 그런 피로가 많이 누적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지금 두꺼운 편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좀 이런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라치오의 이런 좀 다음 일정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라치오가 좀 주전 선수들 관리 차원으로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좀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왜냐면 지금 현재 라치오 뎁스를 생각했을 때 컵 경기까지 지금 신경 쓰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당장 뭐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도 이제 16강 진출을 좀 확정 지었고, 리그도 이제 계속해서 남아있다 보니까 컵까지 같이 병행하기에는 많이 지금 무리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느 하나를 좀 포기한다고 하면은 컵 경기를 좀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최근 라치오가 제노아 상대로 이제 계속해서 지면서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라치오보다는 좀 제노아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제노아 프랜스, 그리고 네, 고배당으로 네, 도전하실 분들은 네,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네, 2.5 기준 이거는 언더 저득점 라인 볼게요. 아무래도 뭐 이제 제노아 사이드로 약간 흘러간다고 하면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충분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제노아 프랜스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